안녕하세요. 세법 쉽게 설명하는 텍스 플래너 공인회계사 김대진입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요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빨리 정리돼서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인 기업 창업 시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지 몇 가지 설명해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요 시청 대상자, 그리고 개인기업 창업 준비사항, 법인기업 창업 준비사항, 그리고 창업 시 주의해야 될 사항, 사업자 등록 시 주의사항,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후속 처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좋습니다. 개인기업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 법인기업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 청년 기업 창업하고자 하시는 분, 1인 기업 누구나 다 창업하시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이미 창업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보시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의 방법은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기업은 일단 창업 준비가 완벽히 서야 되겠죠. 창업 준비를 완벽히 하지 않는 상황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얼마 안 가서 쓰러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조그만 식당이라 하더라도 맛깔나게, 그리고 홍보도 잘하고 해야 되는데 한 3개월 만에 그냥 문 닫는 것들도 사실은 봤습니다. 그렇듯 더 큰 기업들은 더 주의를 해서 창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준비가 다 됐으면 임대차 계약을 해야 되겠죠. 사무실 공간도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설도 해야 되고 등등 해야 되는데, 어떻든 임대차 계약은 법인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도록 돼 있어서 이름이 다르게 되면 사업자 등록증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수정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할 때는 대표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하도록 돼 있고, 세무서는 전국 어느 세무서라도 하시게 되면 자기 관할 세무서로 배당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하셔야 되고, 또한 인허가 사항이 있거나 또 신고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것도 사업자 등록증 신청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 준비 과정에서 사실은 사업 개시할 때 인허가증, 신고증은 사업자 등록 신청 당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업을 해야 되고 인허가는 한참 후에 나오고 또 신고증도 한참 후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은 준비해 놓고, 그리고 시설 설치는 또 해야 되고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시설 설치하려면 물품 구매도 해야 되고, 그러면 세무기한서 발생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미리 사업자 등록증도 발급이 가능하니까 국세청에 납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 신청 원하면 언제든지 해줍니다. 때론 국세청 민원실에서 인허가증, 신고증이 없으니까 안 해줍니다 하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허가증은, 신고증은 나중에 나옵니다, 그때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해줍니다. 그 조건으로 해줍니다. 그 다음에 사업 준비 기간 동안의 비용 정산 문제인데, 사업 준비 기간 중에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온 상황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있어요. 근데 사실은 비용들은 적격증 비용으로 세무기한서 발생이 돼야 되거나 또 카드 영수증이 발생돼야 되거나 하는데, 내 사업자 등록증이 안 나와서 그 사업자로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사업 준비 기간에 거액이 들어가는데 이게 비용 처리가 안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먼저 신청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사업자 등록 기간 중에 이걸 못했다라고 하면, 사업자 등록증이 나중에 나와서 세무기한서 정산을 못했다라고 하면 그 공급업체와 사전에 약속을 해서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되면 그때 정산을 해 주십시오, 세금계산서는 발급해 주십시오, 돈은 미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통장 등 후속 절차인데,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은행에 가서 주거래 통장 개설을 해야 되고, 통장 개설을 할 경우에 국세청에 주거래 통장이라고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기업 창업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자산상의 손실이 덜할 수 있겠죠. 임대차 계약 대표자 개인 명의로 했다가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 나오면 그때 법인 명의로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저 같으면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설립 중인 회사 뭐뭐 주식회사 대표이사 누구라고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건물주와 새로운 계약 변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법인 설립을 할 때도 그 스케줄에 따라서 다 하시면 되죠.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그것도 사업자 등록증 신청할 때도 그 계약서 그대로 첨부하셔도 돼요. 자, 다음은 법인 설립인데 법인 설립에서 유의사항이 많습니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대표자와 별개입니다. 법인은 법에서 부여된 하나의 인격입니다. 법인과 개인은 같은 대표자가 내가 설립한 법인이라 하더라도 주주 지분율이 100%이고 대표자가 내가 실제 됐다 하더라도 그 법인과 나 개인은 별개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법인 설립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 주의점이 있습니다. 그 주의점은 먼저 자본금 규모 결정할 때도 이 사업 규모가 얼마여야 될지, 또 인허가사항인지, 인허가사항이라면 인허가사항 중에 법인의 자본금이 얼마라고 특정되어 있는지, 얼마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지 등등 구성 요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고려하고, 그런 것이 아예 고려 없다 하더라도 이거를 자본금을 지금은 100원 이상이어도 가능합니다. 법상으로는. 그래서 1,000만 원으로 해야 될지 5천만 원으로 해야 할지 5억으로 해야 될지 10억으로 해야 될지 100억으로 해야 될지 그것도 회사의 규모마다 다 다를 것이니까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자기 자본으로 조달하는 방법과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 자본 구조라고 하는 것은 부채 비율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향후에 부채를 이자 비용으로 해서 비용 처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도 생길 수 있어요. 다양한 결정 요인이 있으니까 자본금 결정하실 때 꼭 고려해가지고 컨설턴트와 상담한 후에 하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이사도 1인 이사로 하도 돼요. 그리고 3인도 되고요. 자본금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이어야 하고 그 이내는 1인 이사여도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 10억 이하는 감사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할 수도 있고요.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감사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용들도 알고 법인 설립을 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주주 결정은 그 여러 분으로 해야 될지 1인 기업이라서 나 혼자로 해야 될지 결정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에 따라서 여러분이 관여한다면 주식을 그분들한테도 나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도 얼마씩 배분해야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주식을 준다든가 너무 적은 지분을 준다든가 이게 협의가 안 되거나 또 잘못 협의된 경우에는 나중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처음에 대표자와 친구분이 같이 하게 됐어요. 대표자가 너무 인허가도 받아야 되고 또 PF 받을 때 금융조달을 할 때 그에게 금융조달을 하게 되는데 혼자 보증을 다 서줘야 되고 그런 책임들을 전부 다 지게 되는 상황인데도 그러한 상황을 미래의 상황이기 때문에 설립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랑 나랑 같이 하자 라고 해가지고 반반씩 하는 경우라든가 또 의외로 많이 주는 경우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보니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친구는 50%나 가지고 있는데 하는 일이 없어. 하는 일을 보니 자기가 모든 회사의 위험을 다 안고 다 또 책임지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 이 친구한테 지분을 많이 줬구나 하고 이제 마음이 달라지거나 그리고 이 친구는 거꾸로 나는 이제 편안하네 어떤 위험도 부담하지 않네 하면서 사실은 다른 마음들이 생겨서 충돌이 생겨요. 그러면 일도 게을리하게 되고 대표자가 바라는 마음은 처음에는 우리 열심히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니 자기는 위험부담을 하나도 않고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인 거라. 이렇게 되면 지분의 균형이 안 맞아서 사실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고 그런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분율이 어느 정도가 적정인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잘 알고 있는 지분 구조에서 잘 알고 있는 지분 배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와 상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 등 준비 작성 등인데요. 그거는 설립 과정에서 법무사 사무실에서 법률가들이 다 잘 제공해 주니까요. 그걸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인 설립이 되고 나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게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개인기업과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정관 그리고 준비된 주지명부
이렇게 첨부돼 가지고 제출을 하게 되면 그냥 내주도록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임대차 계약서나 인허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인허가 사항은 어떻게 할까 하면 개인처럼 동일합니다. 내가 나중에 인허가증이 나오면 제출해 드릴 테니 미리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해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도서관님들은 대부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준비 과정에서 이제 비용 정산 문제인데, 개인기업도 마찬가지로 사업 준비 과정에서 많은 비용들이 대표자 개인 쪽으로 사용하게 돼요. 근데 법인 설립 후에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비용을 어떻게 정산해야 될지 사실은 난감해하고 비용 정산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여 가지급금으로 계산을 한다든가 해서 불리한 결산 결과가 나오죠. 이러한 결과가 안 나오게 하려면 그 상대방 거래처와 미리 얘기를 해서 법인 등기 후 그리고 사업자 등록 후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이 세금 계산서는 그때 발행해 주십시오 하고 계약서에 내용을 적시를 해둡니다. 하게 되면 그때 서로가 비용 정산으로 적격 증빙인 생계환서를 발행해서 정산하면 되겠죠. 그 방식으로 하게 되면 가지급금도 없어지고 또 비용 처리돼서 법인세나 세불이익도 안 받고 사실 이것이 절세가 되겠죠. 통장 거래 관련해서 차후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법인도 마찬가지로 통장을 개설하게 되고 주거래 통장으로 법인의 자금을 자본금도 놓고 그리고 차입금도 놓고 해서 사업 자금으로 운영되게 되는 거죠. 거래 통장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이름과 통장 계좌번호 그리고 어느 은행이라는지 그게 다 노출이 되게 되면 어느 고객사든지 그냥 노출이 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고 또 거래 전 단계에서 협의가 잘 되고 신뢰가 만족스럽다라고 하면 거래 통장과 사업자 등록증을 서로 교환을 하면서 거래를 진행해야 됩니다. 만약 사기꾼한테 이 거래 통장이 노출이 되게 되고 그 통장에는 많은 금액이 예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종종 본 적이 있는데 통장을 한번 보자마자 금액이 얼마 들어있고 계좌번호까지 은행까지 다 찍어서 눈으로 한 방에 다 찍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좌번호에 돈을 넣어버려요. 100만 원이라도 넣고 거기는 사실은 그 계좌에는 수억이 들어가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 내 계좌도 아니고 엉뚱한 곳에 돈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은 그걸 잘 이용하는데 압류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이건 내가 돈 요러저러 해서 이건 내 돈이다 하고 압류를 해버리면 그 계좌를 긴히 이용해야 될 시기에 이용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협의 과정에서 소송으로는 또 너무 긴 시간이 걸려서 협의를 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수백만 원을 주고 협의를 보고 계좌를 푸는 그런 사례도 있답니다. 회사의 재산인 계좌 통장 비밀리에 잘 보관하는 그런 통지 절차, 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 시 주의사항으로는 사업에 대한 충분한 준비 후 해야 된다. 준비 과정은 이루 말할 수 많을 수 있겠죠. 그래서 충분한 준비 후 창업하라. 그런데 너무 장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면 밀어붙여도 되겠죠. 그러면서 또 겪으면 돼요.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 공동사업 시나 법인 설립 시 관계자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해서 향후 법인 운영 과정에서 서로 컴플레인이나 클레임이 없도록 그렇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전에 얘기했듯이 지배구조를 명확하게 해서 서로 지분구조가 적정하게 돼야 돼요. 아까 같은 사례로 5대5로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사업이 잘 될 사업도 안 돼 버린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의견은 사실은 너무 과하다. 그런 것들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배구조 정말 조심하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사 등록 시 주의사항,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할 때 반드시 법인 명의로 해야 되니까 법인 사업자는 법인 명의로,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개인 명의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 시에도 또한 그러하고요.
사업 진행 전에도 준비 기간에도 사업자 등록 신청하고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인허가 신고증이 있어야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을 미리 받고자 할 때는 미리 받되 그거는 허가증과 등록증 등등은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교부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준비 절차에서 발생된 비용들 세금 계산서로 정산해야 되는 거 설명해 드렸고, 법인 설립의 경우 설립 전 대표이사 개인적으로 지출된 비용들도 세금 계산서 등 결산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서 전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법인 전환 과정에서 주택의 법인 전환도 가능하고 일반 부동산뿐만 아니라 제조업 모든 업종의 법인 전환 또 세금을 아주 저렴하게 부담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 전환하지 못할 기업들도 법인 전환 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고, 1세대 1주택자의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1세대 일시적인 2주택자 어떻게 하면 1세대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으로 돼서 비과세 되는지, 순수하게 10년 이상 내가 2주택을 갖고 있었다, 3주택을 가지고 있었다, 형제자매가 가지고 있었다, 부모와 같이 또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1세대 1주택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세게 모든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하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의 기업 회생 또 파산의 가능성을 줄여주면서 불가피하게 기업 회생 파산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면 자기 개인 재산들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재산들을 보호하면서 그런 방법들을 제시를 먼저 해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국민들 힘내시고요. 다음에 또 뵙기로 합니다. 이상입니다.